괜히 투자한답시고 집 한 채도 샀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어떤 집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던데 그럼 나는 도대체 몇 주택자가 되는 거지? 좀 알아보려고 해도 조건이 수십 수백 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먼저 양도세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죠. 지방과 수도권의 비조정 지역에서는 중과가 되지 않지만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일부, 조정 지역, 규제 지역에서 내가 1주택이면 중과가 안 되지만 2주택부터는 중과가 됩니다. 2주택이면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가 붙고 3주택 이상이면 추가로 30%가 붙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중과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예외 조건들이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죠. 딱 봐도 복잡해 보이고 벌써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보기 쉽게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써 있는 주택들은 보통 규제까지 하면 거래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거래가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예외로 시켜줬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겠다 하는 집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먼저 공시가 1억 이하. 우리가 취득세 할 때는 공시가 1억 이하가 취득세 중과 예외라는 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도세 중과할 때도 공시가 1억 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혜택은 2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순서가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이 2주택자분이 1억 이하 주택을 하나 들고 있고 3억 정도 되는 주택을 하나 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둘 다 규제 지역 안에, 조정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에요. 자, 이때 이 두 주택 중에 공시가 1억 이하인 주택을 2주택자가 먼저 매도했을 때 이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중과 안 되고 그냥 일반 세율만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2주택자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3억짜리를 먼저 판다, 1억이 넘는 걸 먼저 팔게 되면 이때는 중과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죠. 이 중과 제외되는 1억 이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제외시켜주지만 주택수는 포함된다는 얘기가 다른 주택을 팔 때는 내가 그냥 2주택자로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주택자라면 뭘 먼저 팔던지 중과가 됩니다. 2주택에 해당하는 법이랑 3주택에 해당하는 법이랑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1억 이하 주택까지 합쳐서 2주택자일 때는 1억 이하인 걸 먼저 팔아야 중과가 안 된다. 단 정비구역일 때는 제외요.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런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면 양도세 중과 제외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시가 1억 이하인 주택을 자꾸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도 그렇고 예외를 시켜주는 이유는 이런 저가주택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거래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빼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이하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또 알면 좋은 게 지방 저가주택이에요. 근데 지방 하면 수도권은 아닐 것 같잖아요. 수도권에도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읍면지역, 인천의 군지역, 여기에 해당을 하면서 공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이면 양도세 중과에서도 빠지고 주택수에서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은 다른 주택 먼저 팔아도 양도세 중과할 때 주택수에 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지역들은 주소만 수도권이지 거의 지방인데 규제하는 건 너무하다 해서 빼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현재 지정이 된 지역 중에 여기 해당하는 지역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규제 지역이 조금 확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걸 떠올려서 여기 지역도 노려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양도세 중과 예외해주는 것들 중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매매 계약한 경우인데요. 조정 지역, 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화성 동탄이나 구리 같은 곳에 집값이 꽤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조만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할 거다, 조정 지역으로 지정을 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매매 계약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조정 지역 지정이 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매매 계약을 해놓으면 내가 2주택 이상이어도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탄이나 구리에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는데 망설이고 있다. 그러면 지정되기 전인 지금 사는 게 낫겠죠.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예외시켜줘요. 그런데 아무 임대주택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 써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놔야 되고 동시에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종류별로 다른데
이 기간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임대를 시작할 때 공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는 기간에 임대료 증액을 5%씩만 해야 돼요.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조건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임대주택을 했다.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자동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를 시켜줍니다. 이런 혜택은 왜 줄까요? 이제 장기 임대주택, 이게 결국 임차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조금 좋은 조건으로 임차를 해줘라, 이런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게,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은 지방에서 준공 후에 미분양된 주택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에 미분양된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전부 지어졌는데 준공이 다 됐는데도 미분양이 됐다, 그런 걸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다는 건 그 뒤로도 분양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지역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미분양 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주택수에서도 빼주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지자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되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그리고 24년 1월 10일부터 올해까지 취득한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신축 소형주택도 양도세 중과 제외를 해주는데요. 이제 신축 소형주택이라고 하면은 집을 새로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매매 계약을 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요.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7년까지 준공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항목은 사실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 신축 빌라인 경우가 많을 텐데 신축 빌라를 사서 가격이 오르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양도세 중과 예외되는 조건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고, 이제 여기 써있는 주택들이 양도세 중과가 예외되는 주택들이고, 여기 주택수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을 먼저 팔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까지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주택수 제외라는 말은 양도세 중과 체크할 때만 주택수 제외라는 말이에요. 각각의 세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 중과를 볼게요. 현재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한 채는 중과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가 8%가 되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가 돼요. 지방이나 수도권의 비조정지역에서는 두 채까지는 중과가 안 되고 세 채부터 8%, 네 채부터 12%로 중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득세 중과도 당연히 예외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공시가 1억 이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25년부터 지방은 공시가 2억 이하인 물건도 취득세 중과 예외 조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2주택자예요. 그러면 내가 조정지역에 사든 비조정지역에 사든 원래는 취득세 중과가 이렇게 되는데 12%, 8%가 아니라 중과 안 하고 그냥 1%만 내게 해주겠다 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주택 취득세 제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할 때도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시가 1억 이하인 주택이 극단적으로 100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수도권에 공시가가 1억 초과되는 집을 한 채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계산할 때는 내가 이미 100채나 있어도 이건 없는 걸로 친다는 겁니다. 그냥 1주택 기준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가 안 되겠죠. 이게 주택수 제외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에요. 물론 이 공시가 1억이야 지방이어도 모든 지역에 해주는 건 아니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집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양도세 중과 예외에서 나왔던 집들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지방에 준공후 미분양된 주택,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도 예외시켜주겠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신축 소형주택도 대부분 신축 빌라겠죠. 취득세 중과 예외시켜주겠다. 이 신축 소형주택은 아파트는 제외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나 다가구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취득세 중과 제외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기축 소형 임대주택. 기축이라는 말은 신축,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이란 얘기인데, 이미 지어진 주택을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닌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라면 공시가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고 27년까지 취득을 한 집이라면 취득세 중과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때 최초 X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신축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안 되고 그 이후에 돈을 내고 유상 취득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만 놓고 봤을 때는 앞에서 공시가 1억 이하를 100채까지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기축 소형 임대주택,
1주택 여기에 해당이 되면 내가 몇 채를 하던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월세를 조금씩 늘려가고 싶은 분들은 이런 기축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월세를 모아가는 게 가능하겠죠.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예외되는 4가지 조건, 이 중에서 어떤 걸 써먹을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 주택들 모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요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규제를 조금 피해갔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오피스텔의 세금 기준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앞에서 얘기한 기준들이 대부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일부 조항은 오피스텔은 살짝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해 봐야 되지만 대부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업무용, 사무실이나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런 상가, 사무실 위주로 쓰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집이 아니니까 주택수에서 빠지겠죠. 물론 이 세금은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알고 물어봐야 돼요. 사실 이 세금이 인간적으로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조건일 때 중과 예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하는 건 확실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경매할 때 제일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딱 하나씩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점점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라도 결과가 하나씩 또 생길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중간에 실패도 할 거고 막 엄청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가끔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어찌어찌 이걸 참고 계속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끄다 보면 진짜 인생이 조금씩 바뀝니다. 성공의 재료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서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성공을 위한 재료를 또 하나 모았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실패를 모아가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섞이면서 타다닥 하고 이 성공이란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갑자기 잘 풀리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알려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써먹어 보세요. 영상 하나에 실행 하나, 그렇게 한 달만 해도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실행할 거라 믿을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